자, 이번에는 물류 1급 19년 5회 이론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프린트는 59페이지고 1번 다음 중 ERP 도입의 예상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이클 타임이 감소가 되고 고객 서비스가 개선이 되고 3번이 틀린 거죠. 그치? 개별 업무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통합 업무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4번 최신 정보 기술이 도입이 되고 두 번째 다음 중 ERP 구축 순서로 맞는 것은 분설 구구 이제 분석 설계 구축 구현 답은 3번이고 59페이지 3번 다음 중 베스트 프랙티스 선진 업무 그지? 선진 업무 도입을 목적으로 ERP 패키지를 도입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할 경우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은 무엇인가? BPI가 ERP 시스템 구축을 병행하는 방법 가능하죠. 병행은 그렇지? 네. ERP 패키지에 맞춰 BPR을 추진하는 방법 ERP 패키지에 맞춰 BPR 추진하는 방법도 가능하고 3번 기존 업무 처리에 따라 ERP 패키지를 수정하는 방법 기존 업무 그대로 우리가 BPR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지? 3번이 틀린 거고요. BPR을 실시한 후에 BPR에 맞춰서 ERP 시스템 구축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3번이 틀렸고 다음 ERP 구축 절차의 구축 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모드 조합화, 출력물 제시, 패키지 설치 3번이 되겠네. 패키지 설치 추가 개발 또는 수정 기능 확정 1번, 2번, 4번은 구축 단계에 대한 내용이고 패키지 설치는 설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설계. 패키지 설치는 설계에 대한 내용이고 ERP 구축 절차 중 설계에 들어간 내용을 잠깐 적어보면 to be 프로세스 도출 to be 프로세스 도출하고 패키지 기능과 to be 프로세스 와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갭 분석이라 하고 그 다음에 패키지 설치 패키지 파라미터 설정 추가 개발 및 수정 보안 문제 논의 인터페이스 문제 논의 사용자 요구 대상 한정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징 이런 것들이 설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투비 프로세스 도출, 패키지 기능과 투비 프로세스와의 차이 분석, 패키지 설치, 파라미터 설정, 추가 개발 및 수정 보안 문제 논의, 인터페이스 문제 논의, 사용자 요구 대상 선정, 커스터마이징 4번 답은 3번이고 5번 보기는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비용, 품질, 서비스 속도와 같은 핵심적 부분에서 극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기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되설계하는 것을 우리가 엔지니어링, BPR이라 하는 거죠. 그지? 5번 답은 1번이고 6번 한국 기업은 지수평을법을 이용해서 3월의 판매량을 예측하였다. 3월의 실제 판매량과 예측 판매량이
예, 보기와 같을 때 1월에 예측 판매량으로 오른 것은 3월의 예측 판매량은 예, 평화상수가 0.5 곱하기 2월의 실제 판매량 220개 플러스 1 마이너스 평화상수 0.5 뺀 거에다가 2월의 예측 판매량 몇 개인지 모르지만 이거 빼가지고 이렇게 계산해서 예, 3월의 예측 판매량 240개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0.5에다가 220개를 곱하면 여기가 110개잖아. 그지? 그지? 110개. 그럼 240개에서 이 110개를 빼면 여기가 130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130개가 나오려면 여기가 260개가 되면은 130개가 나오는 거지. 0.5에다가 220개 곱하면 110개. 예, 1에서 0.5 빼면 0.5에다가 260개 곱하면 130개. 더해서 240개. 근데 물어보는 것은 1월.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같은 방식으로 2월의 예측 판매량은 0.5에다가 1월의 실제 판매량 220개, 200개. 200개고 1 마이너스 평화상수에서 뺀 거에 1월의 예측 판매량이 지금 몇 개인지 모르고 이렇게 해서 이제 2월에 예, 2월에 안 바뀌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지? 잠깐만요. 이 월의 예측 판매량이 여기서 계산했구나. 그지? 260개가 나와야 되니까 0.5에다가 200개 곱하면 100개. 그러면 260개에서 100개 빼면은 여기 150개가 나와야 되니까 0.5 곱하기 150개가 나오려면은 그러면 300 160개가 나오려면은 그러면 320개가 되는 320개. 그지? 1월의 예측 판매량은 결국은 320개가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고. 일 1월의 예측 판매량은 320개고, 답은 4번이고, 7번. 판매 계획은 기업의 판매 목표 및 판매 활동에 관한 계획이다. 다음에 판매 계획 순서 중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시장 조사죠. 시장 조사하고 수요 예측하고 판매 예측하고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 판매 할당을 하고 7번 답은 2번이고 8번 원가 가산 코스트 플러스에 의한 가격 결정 방법으로 상품의 판매 가격을 결정하고자 한다. 다음 보기에 주어진 가격 구성 비용을 이용해서 계산한 소매업자의 판매 가격은 얼마인가? 소매업자의 판매 가격은 도매 매입 원가 7,000원에다가 도매 영업비 1,000원을 더하고
도매 이익 1,000원을 더하면 용어가 지금 헷갈린 것 같아. 그치? 이게 도매 가격입니다. 도매 가격이 소매 매입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도매 가격이 나온 게 아니거든. 도매 매입 원가가 나온 거지. 그래서 도매 가격이 9,000원이고 이게 소매 매입 원가인데 여기다가 이제 소매업자의 영업비 2,000원하고 소매업자 1,000원을 더하니까 이렇게 계산한 금액을 우리가 소매 가격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소매 가격은 12,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문제 주어진 게 도매 가격이 주어진 게 아니라 도매 매입 원가가 주어졌기 때문에 도매 매입 원가에다가 도매업자의 영업비, 도매업자의 이익을 더하면 도매 가격. 도매 가격이 소매 매입업자 입장에서 소매 매입 원가고 소매업자의 영업비하고 소매업자의 이익을 더하면 소매 가격이 나오고 9번. 거래처 여신한도를 설정하기 위해서 경영지표를 이용해서 거래처 신용 능력을 평가하려고 한다. 다음 중에 재무제표의 자기자본 비율로 파악할 수 있는 경영지표는 안전성입니다. 안전성. 9번 답은 2번이고 A사의 2018년도 매출액은 160만원, 기말 매출채권 현액은 16만원일 때 매출채권 1회 해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이번에는 매출채권 해전 기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매출채권 해전 기간은 매출채권 잔액 16만원을 총 매출액 160만원으로 나눠주고 여기다가 365일을 곱하면 되는데 160만원 중에 16만원이면 10% 0.1이잖아. 그지? 0.1에다가 365일을 곱하니까 36.5일이 나와요. 즉 36.5일마다 16만원씩 돌아가는 거예요. 그지? 36.5일마다 16만원씩 팔려서 160만원이 되는 겁니다. 연간. 답이 3번이 되는 거고 36.5일마다 16만원씩 팔린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11번.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을 목표 매출액으로 결정하였다. 보기의 자료를 이용해서 손익분기점에서의 목표 매출액을 구하시오. 손익분기점 목표 매출액은 연간 고정비 80만원 나누기 한계 이익률 한계 이익률은 제품 단위당 판매가 1,000원에서 단위당 변동비 500원을 빼면 단위당 한계 이익은 500원이고 단위당 판매가 1,000원을 나눠주면 50% 0.5가 한계 이익률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80만원을 한계 이익률 0.5로 나눠주면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160만원이 나온다는 얘기고 11번 답은 160만원이고 12번 성장성 지표를 활용해서 A기업의 목표 매출액을 결정하려고 한다. 보기의 자료를 반영해서 A기업의 목표 매출액을 계산하고 예와 같이 기입하시오. 금년도 A기업의 매출액 나왔고 전년 대비 A기업의 시장 점유율 나왔고 전년 대비 당연하게 총 매출액 증가를 나왔습니다.
우리 교재는 예, 이게 시장 점유율 이용, 예, 목표 매출액 시장 점유율 이용에서도 시장 확대율인가? 시장 점유율 중에서도 뭐 시장 확대율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시장 점유율 중 시장 확대율용 목표 매출. 금년도 자산 매출액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시장 확대율 0.50% 플러스 일 플러스 예, 시장 신장률 20% 0.2. 지금 얘를 금년 대비 A기업의 시장 점유율 증가율은 우리가 시장 확대율. 전년 대비 당역의 업총 매출 증가율은 예, 시장 예, 신장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면 예, 100만 원 곱하기 예, 1.5 곱하기 1.2를 하면 180만 원이 나오겠죠. 곱하기요? 여기 곱하기. 잘못 적었네. 예, 단위가 여기 만 원이라서 그지? 단위가 만 원이라서 180만 원 적거나 180만 원. 그러니까 단위를 잘 보고 적어야 되겠네, 그지? 이게 만약에 여기가 단위가 원이라고 나왔으면, 그지? 원이라고 나왔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는 얘기 이렇게. 이해갈까요? 무슨 얘기인지? 원이라고 나왔으면 단위가 단위를 잘 보고 적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2번 답은 예, 180만 원이 되는 거고. (13번) 거래처 고객별 여신한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과거 총이익액의 실적이용법을 적용하려고 한다. 보기의 산출식에서 기억에 들어갈 적절한 한글용어 이와 같이 표시하시오. 과거 3년간의 해수 누계액은 과거 3년간의 총매출액, 총매출액에서 외상매출 채권 잔액을 빼주면 과거 3년간의 총해수액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다가 평균 총이익률을 예, 곱하는 거니까 여기는 예, 총매출액. 총매출액 대신에 매출액이라 표현한 것도 예, 맞는 걸로 해준대요. 14번. 다음 중 고객 설명을 용어로 옳은 것은 공급망에서 소매상의 고객 수요가 공급자까지 전달되면서 예, 수요 측의 왜곡과 그에 따른 가대한 주문 활동이 확대되고 누적되어가는 현상을 우리가 채찍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채찍 효과. 14번의 내용은 예, 2번 채찍 효과에 대한 내용이고요. 답은 2번 채찍 효과고. 15번 물류거점 운영 방식 중 물류거점의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물류거점이 화물에 대한 한승 기능만 또는 한적 기능만을 제공함으로써 보관 기능보다는 원활한 흐름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방식을 우리가 크로스토킹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15번 답은 1번이고 16번
다음 재고관리 비용에 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주문 비용은 주문 서류의 작성과 승인, 운송, 검사, 입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고 생산 준비 비용은 생산 수량에 관계없이 일정을 발생하는 고정 비용이다. 예. 원래 재고 비용에 가보면 생산 준비 및 주문 비용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생산 준비 비용이나 주문 비용이나 한 번에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에요. 2번도 맞는 얘기고 재고 유지 비용은 품목 구입에 대한 자본의 기회 비용, 창고 시설 이용 비용, 파손에 따른 손실 비용이 재고 유지 비용이고 생산 라인 변경 등에 의해서 공정이 지연됨으로 발생하는 인력과 시간 손실은 이거 생산 준비 비용입니다. 4번에 보기는 생산 준비 비용. 우리 교재에는 주문 비용은 나왔는데 생산 준비 비용은 또 안 나왔어. 저기에 물류 관리에. 근데 그 생산 관리에 가면 재고 비용에 생산 준비 비용, 주문 비용, 재고 유지 비용, 재고 부족 비용이 있다고 나옵니다. 4번은 생산 준비 비용에 대한 내용이고 4번이 답이고 17번 재고자산 평가 방법 중 선의선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나중에 미입한 게 아니라 먼저 미입한 걸 먼저 출고하고 물가 상승 시 선의선출법이 자산이 크고 원가가 적고 이익이 큰 만큼 세금이 많이 나가겠지. 물가 상승 시 기말 재고 자산이 가대 표시가 되고요. 3번이 답이고 3번이 답이고요. 그림은 매번 똑같은 그림이죠. (4번) 보기 보시면 물가 상승 시 재무상태표 측면에서 보수적인 회계 처리 방법이다. 보수적이라는 것은 이익이 작아져야 되니까 4번에 맞는 것은 후입선출법입니다. 이익이 작아지는 것. 보수적인 회계 처리 방법은 이익이 작아지는 것. 그래서 맞는 것은 3번이고요. 18번. 운송 경로의 주요 유형 중 중앙 집중 거점 방식 설명한 것은 발송하주에서 도착지 하주에게 직송하는 원스톱 운송이 가능한 것은 공장 직송 방식이고 다수의 소량 발송 하주가 단일 하주에게 일괄 운송하는 방식이 중앙 집중 거점 방식이래요. 우리 통합물류센터 운영하는 거 2번이 답이고 고객 처별 물류 거점 운영으로 고객 요구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것은 배송 거점 방식이고 1번은 공장 직영 방식이고 직영이나 또 직송이나 하주별, 공역별, 품목별로 집합해서 고객 처별 공동 운영하는 방식은 복수 거점 방식입니다. 그래서 18번 답은 2번이 맞는 거고 19번 보기는 공급망 프로세스의 경쟁 능력을 결정하는 4가지 요소 중에서 어떤 요소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의 가로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한글 용어를 이와 같이 입력하시오. 네. 우리 공급망 경쟁 능력 4요소는 비품 유시죠. 그러니까 빠진 게 품질 하나밖에 없네. 그지? 품질에 대한 내용이네요. 공급망 경쟁 능력 4가지 요소는 비용, 품질, 유연성, 시간. 그래서 앞점만 따서 외우면 비품 유시.
예, 품질은 고객 욕구를 만족시키는 척도이며 소비자에 의해 결정되고 20번 고정 주문기간 발주 모형에 따라 발주량을 결정하려고 한다. 보기에 예, 자료 이용해서 발주량을 계산하고 이와 같이 입력하죠. 고정 주문기간 발주 모형은 일정 기간이 됐을 때 발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검토 주기 동안의 수요가 50개, 현재고는 5개, 구매 리드타임 동안의 수요가 10개, 안전재고가 2개. 그러면 검토 주기 동안의 수요가 50개고, 그 다음에 구매 리드타임, 또 우리가 구매 리드타임은 발주해서 들어오는 데까지, 그지? 또 10개가 더 소요가 되고, 안전재고로 2개가 있어야 되니까 62개에서 현재고 5개를 빼니까 57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57개가. 예, 검토 주기 동안 수요. 검토하는 동안 수요. 50개에다가 예, 발주해서 들어올 때까지 구매 리드타임 동안 수요. 10개에다가 그 다음에 예, 안전재고 2개에다가 그래서 지금 62개에서 현 재고가 5개가 있으니까 예, 발주 수량이 57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21번) 가행 구매를 방지하고 설계 변경 등에 대응하기 용이한 장점이 있는 것은 수시구매죠. 수시구매. 21번 답은 3번이고요. 계절 품목 등 일시적 수요 품목이 적합한 것은 수시구매고 22번 다음 구매 가격 결정 방식 중 코스트 플러스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매 가격을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를 토대로 한다. 구매자 중심적. 소비자 느끼는 가치니까 이게 지갑가치죠. 지갑가치. 그치? 지갑가치는 예, 구매자 예, 중심적 가격 결정이고 구매 가격을 소비자 기껏 집을 쓰는 수준으로 결정하는 게 예, 구매 가격 예측 방식. 이것도 구매자 예, 중심적 가격 결정 방식이고 구매 가격을 제품 원가의 판매 관리비와 목표율 가산해서 결정한다. 이게 이제 비용 중심적 예, 가격 결정 방식입니다. 3번이 답이고요. 제품 원가의 판매 관리비와 목표율 가산해서 결정하는 거. 4번 구매 가격을 예, 기업이 목표로 하는 투자 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가격을 결정한다. 이것도 비용 가산 방식인데 비용 가산 방식에서 가산 이익률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이거는 목표 구매가 기업이 목표로 하는 투자 이익 목표 투자 이익률 방식. 근데 목표 투자 이익률 방식은 비용 중심적 예, 가격 결정에 들어가요. 우리 비용 중심적 예, 가격 결정 예, 방법에는 예, 코스트 플러스 비용 가산 방식 비용 가산 방식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 그 원가 가산 방식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요. 그다음 뭐 가산 이익률 방식 그다음 목표 투자 예, 이익률 방식
손익분기점 방식이 있습니다. 그 제품 원가의 판매 관리비와 목표이익을 가산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코스트 플러스 방식이고, 기업이 목표로 하는 투자 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목표 투자 이익률 방식이고, 그래서 22번 답은 맞는 것은 3번이고, 23번. 기업이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기업의 구매 형태는 본사 집중 구매와 사업장별 분산 구매 방식 구분할 수 있다. 다음 보기 중 분산 구매 방식의 장점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사업장별 분산 구매는 구매 수속이 간단하고 구매 기간이 줄어든다. 그치? 구매 수속이 간단하고 구매 기간이 줄어드는 게 분산 구매 방식이고, 구매 가격 조사, 공급자 조사, 구매 효과 측정이 용이한 것은 본사 집중 구매고, 긴급수요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것도 분산 구매, 해당 지역과 호효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분산 구매. 그다음 A번, C번, D번이 분산 구매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네요. A번은 분산 구매. B번은 집중 구매. C번도 분산 구매. 2번도 분산 구매. D번도 분산 구매. 2번은 집중 구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A번, C번, D번이 분산 구매. 24번. 다음 구매 방법 중에서 가격 인상을 대비해서 이익을 도모할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거 초기 구매죠, 그지? 초기 구매. 계속적인 가격 상승이 명백한 경우 유리하지만 가격 동향의 예측이 부정하면 손실 위험이 큰 구매 방법은 초기 구매고. 25번. 무슨 가격이란 일반적으로 공정거래를 위해서 판매자 다수가 서로 협의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한 가격을 우리가 협정 가격이라고 얘기합니다. 25번 답은 협정 가격. 25번 답은 협정 가격이고, 다음 보기에는 구매 대금의 현금 할인 결제 조건이 각각 제시되어 있다. A, B, C 결제 조건에 대한 각각의 할인율은 얼마인가? 5%, 5%, 10%, 그지? 그지? 5%, 5%, 10%. 어드방스드는 선일부 현금 할인. 실거래일자보다 기산일을 늦추어 잡는 방법이고, EOM은 구매 당월납. 구매한 달은 기산이 안 들어가고 다른 달 1일부터 기산에 넣는 게 구매 당월납. 그 다음에 ROG는 리시트 오브 굿, 그치? 수출 기준. 현금 할인이고. 근데 앞에 있는 숫자가 할인율입니다. 5%, 5%, 10%. 27번. 다음 중에서 내국 신용장에 관한 설명을 고치하는 것은 원 신용장, 마스터 LC를 근거로 국내 공급자를 수입자로 해서 국내에서 다시 개설하는 신용장이고, 내국 신용장의 개설 의뢰인은 즉 원 신용장을 소지한 수출자이고,
내국 신용장 개설은행은 수익자에게 대금의 지급 보증을 하죠. 신용장 지급 보증합니다. 3번이 틀렸고, 내국 신용장의 수익자는 무역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무역금융 혜택은 쉽게 얘기하면 신용대출이죠. 신용장을 담보로 한. 그지? 28번. 다음 주 인커텀즈 2010, 지금 2020입니다. 2020의 거래 조건 중 지정된 선박에서 화물이 본선 난관을 통과했을 때 수출자가 인도 의무를 이행한 것을 보는 것은 FOB, 본선 인도 조건. FOB를 우리가 본선 인도 조건이라 하고, CIF를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이라 하고, CFR은 운임 포함 인도 조건이라 하고, DAP는 매도인으로 지정한 장소에서 운전할 조건입니다. DAP는 도착지 인도 조건. delivered at place, 도착지 인도 조건 이렇게 표현한데요. 그리고 28번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본선 인도 조건. 29번. 다음 중 선화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항공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은 항공화물 상한증, 그지? 항공화물 상한증이고, 선화증권은 기명식으로 발행된다. 무기명도 가능해요.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선화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물건을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명이 아니라 무기명 가능하고, 항공화물 상한증은 기명만 가능해. 기명만. 양도가 안 되기 때문에. 선화증권 소지자는 운송회사에게 화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의 답이고, 선화증권은 양도성이 있어요. 항공화물 상한증은 양도성이 없고. 30번. 외국한 은행 대고객 매매율의 유형 중 전신한 매매율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외국한 은행이 고객과 외화 현찰 거래할 때 적용 환율은 현찰 매매율. 한화음의 결제에 전신을 행하는 경우 적용될 환율이 전신한 매매율. 2번이 답이고, 일남 출급 한화음의 매매에 적용될 환율이 일남 출급 한화음 매매율. 기한부 한화음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환율은 기한부 한화음 매입률. 30번 답은 2번이 되는 거고, 31번. 다음 보기의 가로에 적절한 한글 용어를 이와 같이 기입하시오. 관세란 외국에서 수입되고 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 국가가 법률에 의해서 부과하는 조세이다. 관세를 가세하기 위해서는 가세 요건이 가세 물건, 납세 의무자, 세율, 가세 표준이 정해져야 한다. 그래서 가세 표준이 되는 거고, 가세 표준이고, 무슨 32번. 다음 보기에는 무역대금 결제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의 가로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결제 방식 한글 용어를 이와 같이 직접 기입하시오. 무슨 방식은 수입자가 대금 지급을 해야 추심은행이 선적 서류에 인도하는 방식이다. DP죠, DP? 그치? DP 방식은 일람불 거래 방식으로 추심은행과 수입업자가 한화음과 선적 서류 현금과 교환하는 방식이다. 한글 용어로 쓰라고 했으니까 지급인도 조건, 그지? 한글 용어 쓰라고 했으면 지급인도 조건, 영문 약어는 DP. 여기까지 해서 19년
5회 물류관리 1급 이론 문제가 끝났습니다.